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오늘은 가행도에 대해서 배울 차례죠. 가행도. 가행도의 가는 더할 가자입니다. 가행 어떤 의미인가 배웠죠? 더 이제 힘을 낸다는, 수행에 더 힘을 낸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가행도는 전 단계 자량도에서 수행의 기초가 충분히 닦였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이제 수행에 속도를 더 붙이고 이제 힘이 더 붙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행도 그러는 겁니다. 가행도는 4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난위, 두 번째로 정위, 세 번째로 인위, 네 번째로 승법위. 그러죠. 이 승법위는 또 다른 번역으로는 세, 제1, 법, 위 그럽니다.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난이 할 때 이 난은 따뜻할 난자입니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열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가행도를 거쳐서 이제 견도가 되잖아요. 가행도에서 견도가 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최초로 이제 분별식이 무아를 대상으로 이제 명상에 들어서 분별식이 떨어져 나가고 눈으로 보듯이 생생히 무아를 직관하는 이 지혜가 생겨나면 그 견도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분별지, 무아를 대상으로 한 이 무분별지가 최초로 일어나는 때가 견도잖아요. 이 무분별지를 불에 비유한 겁니다. 불이 막 이렇게 뭘 태우잖아요. 이제 요게 일어나야 번뇌들을 다 태워 없애는 거죠. 요거를 견도의 무분별지를 불에 비유하고, 요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이 생겨서 그것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러다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요 견도의 무분별지가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서서히 열이 이제 최초로 일어나기 시작한 단계다. 그래서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난, 따뜻할 난, 열, 무분별지가 일어나기 위한 이제 최초의 열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은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꼭대기. 정수리 할 때 정입니다. 어떤 꼭대기냐 하면 요 정위의 그 밑에 단계까지는 요 악견에 의해서 선근이 끊어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선근이라는 거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선근은 이것도 비유적인 의미로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선한 뿌리라는 거죠. 선한 뿌리. 선한 행위나 선한 업을 지으면 그것이 뿌리가 돼서 계속 그 뿌리에서 이제 줄기도 나오고 가지들도 막 나오고 열매도 맺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그것이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선한 행위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의 미래에 좋은 과보도 막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의 뿌리.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선근이 요 정의 이하에서는 선근이 끊어질 수가 있다. 무엇에 의해서요? 악견에 의해서. 악견, 잘못된 견해라는 것이죠. 뭐 인과가 없다거나 뭐 윤회와 해탈이 없다거나 뭐 이런 악견에 의해서 선근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내가 선을 향해서 막 이렇게 이 수행길을 막 가다가 뭐 윤회 같은 게 어디 있어 하고 이제 중단을 하고 그냥 막 살게 되는 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의에 도달하면은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악견에 의해 선근이 끊어지는 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근이 끊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꼭대기가 됐잖아요. 정의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선근이 끊어지지 않는 꼭대기에 도달했다 하는 의미로 정위이고요. 그 다음에 인위. 이거는 참을 인자입니다. 전에 인욕할 때 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욕에서도 인욕을 3가지로 나눠서 마지막 3번째도 요 법을 확신하는 인욕이라고 있죠. 다 기억하시죠? 그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인위에서는 인위 이전 단계까지는 무아와 공성에 대해서 두려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부터는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이제 무아와 공성에 충분히 익숙해져서 더 이상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위부터는. 또 인위를 성취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면 인위부터는 이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것이 확정이 되는 단계다 그럽니다. 사막도는 지옥, 악이, 축생 요 세 가지죠.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인위를 성취하면. 그 다음에 승법이라는 것은 요 승은 수승하다 할 때 승입니다. 우월하다는 거죠. 뛰어나다. 뛰어난 법이라는 겁니다. 법 중에 어떤 법 중에서냐 하면 범부의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세는 범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범부들 중에 제일이다, 최고다 이거죠. 범부들 중에 최고의 법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 다음은 견도잖아요. 요 다음 단계는 견도기 때문에 견도부터는 성자잖아요. 성자, 그죠? 그래서 요 범부의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범부들 중에 최고잖아요. 승법이가. 그래서 승법이, 세제일법이 그러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 네 단계가 또 3단계씩 배치를 해서 소품, 중품, 대품 이렇게 소중대 이렇게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부 몇 단계가 돼요? 3 곱하기 4니까 12단계가 되죠. 전부 12단계가 돼요. 그래서 이 12단계가 각각 이제 명상 대상을 달리 해서 이제 명상을 합니다. 그 내용은 공성이죠. 공성을 명상을 하는데 그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한 공성이냐, 그 대상을 달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소승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무아를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잘 되는 대로 뭐 하나 정해서 그 한 가지로만 명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아집의 뿌리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승은 아집의 뿌리뿐만 아니고 번뇌장뿐만 아니고 소지장까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명상에서는 소지장을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지장을 끊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양한 존재들을 놓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성을 명상해야 이제 소지장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그것만 다가 아니죠. 또 뭐가 필요하죠? 복덕자량도 필요하죠. 복덕자량. 네, 하여튼 이렇게 대승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많이 나누고 다양한 이제 대상을 놓고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바로 소지장을 끊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승 가행도는 주로 실집을 4가지 실집을 제압을 합니다. 요 각각 4단계가 있잖아요. 먼저 실집을 2가지로 나누면 소취분별과 능취분별로 나뉩니다. 요 소취분별과 능취분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요 먼저 소, 능, 요거는 주객을 말하는 겁니다. 요 능이 주관을 말하는 거고요. 소는 객관을 말하는 겁니다. 능소 그러잖아요. 능소, 주객을. 한자로 능소 그럽니다. 소는 객관이니까 객관적 대상을 취해서 요것이 실제다 또는 여기에 실체가 있다 요렇게 보는 실집을 소취분별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능, 주관적 존재를 취해서 이것이 실제다 라고 보는 실집을 능취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간단히 말해서 주관적 대상에 대한 실집, 이걸 능취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취분별을 또 2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염호 소취분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정 소취분별이 있습니다.
요 여모 소치분별이 뭔가 하면 여모는 뒤집으면 오염이잖아요. 오염. 더러워졌다는 거죠. 예, 번뇌를 의미하는 겁니다. 번뇌. 그럼 번뇌를 객관적 대상으로 취해서 이것이 실제다라고 보는 실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여모 소치분별. 그리고 청정, 여기서 청정은 청정법을 말하는 겁니다. 청정법이란 번뇌들을 다스리는 이제 불교 수행법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번뇌들을 다스리는 수행법들, 요걸 청정법이라고 하고요. 이 청정법을 대상으로 요것들이 객관적 존재로서 실제한다라고 보는 실집을 청정소치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요거는 번뇌들에 대한 실집이고요. 요거는 청정법들에 대한 실집이죠. 그 다음에 능취분별을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실능취분별하고 집가능취분별. 요걸 설명드리려면 먼저 실유와 가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실유가 뭐고 가유가 뭔지 알아야 집실이 뭔지 집가가 뭔지 알 수가 있겠죠. 요걸 설명을 드리려면 또 가립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가립. 가는 거짓 가짜고 립은 세울 립자입니다. 거짓으로 세웠다. 다른 말로는 이제 임의로 삼았다. 뭐 이렇게 비슷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립된 존재다 그러거든요. 임의로 삼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펜이라는 거는 원래 펜이 아니고 펜으로 가립한 거라는 얘기죠. 펜으로 가립했다. 펜에 실체가 없잖아요. 이 이전에 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펜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이름도 꼭 펜이라고 불러야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임의로 펜이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 모든 면에서 가립된 존재인 거죠. 범천법사를 예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범천법사는 가립된 존재입니다. 범천법사는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어떤 찾으면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원인과 조건들이 있었고 여러 부분들이 범천법사 아닌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게 범천법사야? 따지면은 실체는 없는데 범천법사 아닌 것들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또 범천법사 이름 붙여가지고 범천법사로 임의로 삼았잖아요. 그 뜻입니다. 가립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이렇게 가립된 존재다 이거죠. 이것은 또 실체를 부정하는 말이죠. 실체가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가립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간 자립파와 중간 기류파가 이 부분에서 이제 견해가 또 나뉘는데 자립파는 가립한 존재를 찾아보면 무엇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냥 가립을 하는데 무턱대고 가립한 게 아니라 그 뭔가를 이제 바탕으로 가립을 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도대체 뭘 가지고 범천법사라고 가립을 했느냐, 뭘 가지고 요 펜이라 가립했느냐. 하여튼 요 가립한 그 뭔가 실체 같은 거를 찾으면 그 어떤 것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것을 시류라는 겁니다. 시류. 기류파는 그걸 부정하죠. 예. 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게 기류파의 견해고요. 자립파는 신류가 발견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범천법사를 분석을 하면 무엇이 발견되느냐 하면 범천법사의 제6식이 발견된다 그럽니다. 범천법사의 제6식을 바탕으로 그 위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모아지고 한 거기다가 범천법사를 가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천법사는 가립된 존재, 가유고 요것을 이제 찾아보면은 범천법사의 제6식이 찾아집니다. 그래서 요것이 신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류파는 요것도 범천법사가 아니다 이거죠. 찾아서 뭘 가지고 가립했느냐. 그냥 가립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들이 모여서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그냥 가립을 했을 뿐이지 그 이상 뭔가를 찾아서 발견되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신류를 부정을 합니다. 기류파는. 그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립파는 신류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범천법사를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떤 것에 범천법사라고 가립을 했는가 찾으면 범천법사의 제6식이 찾아진다. 이게 신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기류파의 견해에서는 신류란 존재하지 않지만 신류를 취한 마음은 있잖아요. 우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는 하여튼 갖가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을 취한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신류는 존재하지 않지만 신류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신류를 이렇게 집착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류를 취한 마음을 집실 그럽니다. 집실. 예, 신류를 취한 마음을 주관으로서 취해서 주관적 존재니까 이거 실제잖아. 이렇게 집실 능치 분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류를 취한 마음을 주관적 존재로서 실제다라고 보는 실집을 집실 능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집과 능치 분별은 가유를 취한 마음을 이것이 주관적 존재로서 실제한다고 보는 이 실집을 집과 능치 분별 그럽니다. 그죠? 뭐 설명 들어보시니까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뭐 어려운 거 있어요?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뭐 그냥 처음 듣는 이름이니까 뭐 낯설어서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이름은 처음 들으면 뭐든지 다 낯설죠. 뭐 그런 거지. 뭐 이게 뭐 쉽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 내용을 그 설명을 들었을 때 그걸 내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어렵고 쉬운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이 이제 이 이름과 그 내용이 빨리빨리 매치가 되고 기억이 되고 그래야 이제 쉬워지는 것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가행도의 단계가 제압을 합니다. 염호소치 분별은 난위가 제압을 하고요. 청정소치 분별은 정의가 제압을 하고요. 집실 능치 분별은 인위가 제압을 하고요. 집과 능치 분별은 승법위가 제압을 합니다. 승법위는 다른 말로 세제일법이라고 그랬죠. 제압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활동하는 것을 활동 못하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뿌리를 뽑는다든가 이런 건 아닙니다. 아직 가행도에서는 이 실집의 뿌리를 공격할 힘은 없는 거예요. 아직 이 뿌리를 공격하려면 공성을 무분별로 지각해야 됩니다. 무분별의 지각이 있어야, 그러니까 공성을 눈으로 보듯이 생생히 보고 있어야 이 실집의 뿌리가 이제 녹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냥 가행도에서는 아직 분별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힘은 없고요. 그냥 현행을 제압한다 그럽니다. 현행이라는 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제압한다는 거죠. 뿌리는 건들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직 뿌리를 공격하려면 무분별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압하느냐? 그럼 착각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알면은 제압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염호소치 분별은 쉽게 말해서 번뇌에 대한 실집이니까 번뇌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는 번뇌가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명상하면 제압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쉬운 얘기잖아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정소치 분별은 청정법들이 실제한다고 보는 실집이니까 그거 제압하려면 어떻게 제압해야 돼요? 청정법이 실제가 아니다. 청정법들의 공성을 명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청정법에 대한 실집이 제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실능치 분별은 어떻게 제압해요? 이거는 신류를 취한 마음이 실제다라고 보는 실집이잖아요. 신류를 취한 마음이 실제가 아니다. 요걸 명상하면 되잖아요. 그럼 제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그 다음에 집과 능치 분별은 가유를 취한 마음이 실제라고 보는 거니까 그걸 제압하려면 어떻게 하면 제압돼요? 가유를 취한 마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걸 명상하면 제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압을 하는데, 그럼 왜 이런 순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은 쉽고 어려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거부터, 제압하기 쉬운 거부터 먼저 제압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쉽고 어려운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소치분별과 능치분별 중에 요게 쉽다는 얘기잖아요. 요게 어렵다는 얘기고. 왜 그럴까요? 요거는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실집이고 요건 주관적인 대상에 대한 실집이잖아요. 객관과 주관, 우리가 어떤 거에 더 집착을 하기가 쉬워요? 주관에 대해 더 집착하기 쉽잖아요. 더 소중하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집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리고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 인정하기가 어렵고, 그죠? 그러니까 객관적 대상, 주관적 대상보다 객관적 대상이 비실제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더 쉽고, 그죠? 주관적 대상이 비실제라는 걸 인정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 대상에 대한 실집을 제압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걸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치분별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더 쉽고 요게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요 더러운 걸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본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있으면은 어떤 거에 더 집착이 더 잘 일어나겠어요? 깨끗한 거에 대해 더 집착이 잘 일어나겠죠.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더 실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더 비실제라고 인정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본래를 대상으로 한 실집을 요 부정하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제압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정정 소치분별을 제압하는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능치분별, 여기서도 요게 더 쉽고 요게 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따져보면 요거는 집실, 실유를 취한 마음에 대한 실집이고 요거는 집가, 가유를 취한 마음에 대한 실집이잖아요. 실유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마음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취한 마음과 존재하는 것을 취한 마음과 어떤 것에 더 집착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것에 더 존중심이 일어나겠어요?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취한 마음을 더 무시하기가 쉽겠죠. 더 제압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실유를 취한 마음에 대한 실집을 제압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존재하는, 엄연히 존재하는 가유를 취한 마음, 요거에 대한 실집은 좀 더 제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압을 하고 요런 순서가 되는 것이죠. 쉬운 거부터 제압을 하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가행도는 요 난위, 정의, 인위, 승법위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단계마다 소, 중, 대, 그러니까 난위, 소품, 난위, 중품, 난위, 대품, 그 다음에 정의, 소품, 정의, 중품, 정의, 대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세분하면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지혜자량, 복덕자량, 지혜자량, 복덕자량 이렇게 쌓는 수행들이 반복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12단계가 있고요. 그러면은 4단계로 보면은 이렇게 하지만 12단계로 보면은 또 각 단계마다 다르게 다른 대상을 놓고 공성을 명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3가지가 있죠. 염호소치분별에도 3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되고 정정소치분별에도 3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들을 또 제압하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뭐냐? 요거는 현증 장엄론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뭐 꼭 거기서 나온 그대로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뭐 그런 법은 없잖아요. 하여튼 간에 뭐 대승은 공성을 명상하더라도
다양한 대상을 놓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공성을 지각하고 명상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소지장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죠. 꼭 뭐 거기 나온 대로 뭐 꼭 이것만 명상해야 돼.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행도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가행도는 전부 이 명상은 지관쌍수로 하죠. 지관쌍수를 해서 자량도 중품, 대품에서 지가 완성되고 관이 완성되면서 가행도가 됐으니까 가행도에서는 지와 관이 다 완성된 상태로 지관쌍수를 닦잖아요. 그래서 무아를 대상으로 지관쌍수를 닦아서 이제 최초의 무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의 지각이 일어나면 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견도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